이번 공천 과정의 불공정성은 결코 제 개인의 문제로 치부될 사안이 아닙니다. 이는 정치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쉽지 않는 선택이었지만 22년의 정치 여정을 온전히 바쳐왔고 깊은 애정으로 함께해온 민주당을 이제는 과거로 남겨두고 눈물을 머금고 탈당이라는 결단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민주당 공천 시스템은 시민이 후보를 선택하는 구조가 아니라 특정 권력이 후보를 결정하는 구조로 변질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당비에도 지역 국회의원은 공천 과정에서 어떠한 개입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국회의원의 의중이 기초의회 구성에까지 깊숙이 작용하는 현실은 더 이상 예면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두 영역은 서열 문제가 아닌 각자의 책임과 역할이 분명한 동등한 축으로서 반드시 상호 존중되어야 합니다. 왜곡된 줄세우기식 전략 공천이 난무한 민주당 순천갑 지역구 공천 과정은 지방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결국 그 피해는 오로지 시민 여러분께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강영구는 결단했습니다. 이제는 정당의 선택이 아니라 시민의 선택을 받겠습니다. 편향되고 왜곡된 정치적 줄세우기의 희생양이 됐느니 순천 시민의 평가로 당당하게 검증받겠습니다. 존경하는 왕조이동 주민 여러분, 20년 전 왕조일동 이동은 저 강영구 정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정치적 지역구로는 잠시 떠나 있었지만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왕조이동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제 정치 인생의 첫걸음을 내디뎠던 왕조이동에서 처음의 다짐을 되새기며 책임있는 마침표를 찍고자 합니다. 순천시의회 사선 의원과 의장으로서 쌓아온 경험과 검증된 능력을 이제는 왕조이동 지역 주민들께 온전히 돌려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보고 심사해본 경험, 정책을 조율해본 경험, 집행부를 견제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왕조이동에 필요한 일들이 말이 아닌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남 광주 통합이라는 큰 변화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순천 또한 순천, 여수, 광양의 통합 또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왕조이동은 과거엔 인구 3만 명에 육박할 정도의 순천 최고 핫플레이어였지만 신대, 어천지구 개발 등으로 현재 1만 7천여 명의 수준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거대한 변화와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왕조이동이 순천의 중심 생활권이자 여수 광양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으로 다시 도약해야 합니다. 저 강연부는 이러한 변화 흐름을 기회로 만들어 왕조이동의 미래 가치를 높이고 현실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첫째,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유유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확보 등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14회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을 수상한 순천 대표 축제인 푸드 & 아트 페스티벌의 금당 상권 연차별 순회 추진 등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넷째, 드라마 촬영장 인근 부대, 치유지를 체육시설, 도서관, 복지관 등 복합 스포츠 문화 타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상을 마련하고 집행부와 논의하여 임기 내에 반드시 구체화 확정하겠습니다. 집행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분명히 견제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왕조이동 주민 여러분, 순천에서 민주당 간판을 달았다고 당선을 당연시하고 유권자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정치 풍토는 이제 개선해야 합니다. 이제는 정당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 정책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끝까지 책임수 있게 실행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러한 인물을 선택하는 것이 지역 발전의 진정한 출발입니다. 저 강연부는 정당이 아닌 시민을 바라보는 정치, 말이 아닌 성과로 증명하고 결과에 대해 당당히 책임지는 의정활동으로 여러분의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왕조이동 주민의 품으로 돌아온 강연부가 여러분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꼭 한번 믿어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제가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자 사실은 제 지역구에서 도의원 준비하다가 제가 컷오프 되면서 많은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수모를 당할 경우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밤낮을 고민하고 고민했었는데 제가 의장하면서 개인적으로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발목을 잡았던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몇몇 분들의 그런 자기 편향적인 주장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제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것은 제가 이 앞에 기자회견 할 때도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 가족들에게도 이해를 구하는 시간이 참 많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연대까지는 좀 염두에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무소속 출마하시는 분들과 그런 기회가 있다면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라도에서 안병호입니다. 예. 지난번 기자회견 때도 좀 정확한 말씀 안 하신 게 있는데 오늘의 상황에 봤을 때는 탈당의 명분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작용하는가가 앞으로 선택을 받느냐 이 부분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고무조심사에 대한 내용하고 밀실론에 대한 내용, 또 민주당 특히 지역위원회 김문수 후보를 향한 비판도 했는데 그러니까
답변 내지는 어떤 중재 노력들이 있었는지와 또 앞으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 것 같은데 글하고 다른 내용 한번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선거 때도 민주당 당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고 굉장히 사실은 그 선거 이런 말씀 드리기는 합니다만 선거 사무실도 제가 소개를 해서 얻었었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도 제가 중재를 해서 좀 쓰게끔 했었습니다. 그 관계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실은 딱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순천의 자원순환센터 특위로 구성할 것이냐 조사권을 할 것이냐의 문제에서부터 저와 관계가 좀 멀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을 자행했던 몇몇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강연부를 이렇게 몰아가지 않았냐 저희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소속을 결심하게 된 동기고요. 그 다음에 공천 과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말씀을 제가 안 드렸습니다만 저도 중앙에 아시는 분들이나 여러 통로를 통해서 공천신문고에서 인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못하고 몇 차례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름을 거명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최고위원 이모 의원님과 강모 의원님, 황모 최고위원님에게 강력하게 강영구는 컷오프를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했다는 후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그건 아닙니다만 믿을 수 있는 라인에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어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천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 회견문에 보니 책임 있는 마침표를 찍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마지막 정치인으로서 마지막 여정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것은 정치인은 언제든지 또 말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저 나이가 70이 돼갑니다. 지금 제가 60, 만으로 64세 5세이기 때문에 70에 가까웠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선거에도 임하고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뭐 70이 넘어서도 지금 나오신 분도 많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되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 시의원을 당선시키고 의장에서 그 계기가 되어서 의장이 당선됐잖아요. 그 지역구를 버리고 왕조 이동한 특정 지역을 지목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계기가 무엇인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2006년도에 제가 왕조 일동 시의원으로 출마해서 그때 당시 13명이 시의원으로 출마해서 제가 그때 박광호 의장, 강영구, 신하철 의원과 서희가 당선됐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고향에서 나간이었기 때문에 2002년도에 시의원 출마 준비를 하다가 고향 선배에게 양보라고 무투표 당선을 시켜드리고 그쪽에서 그 다음에는 저희가 나오면은 안 나오신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왕조 이동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2006년도에 그쪽에서 시원을 나오게 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0년도에 선거구가 왕조 일동, 2동에서 그 통합선거구에서 1동과 2동이 분리되면서 신하철 의원과 제가 왕조 2동으로 가고 다른 분들이 시의원 경험이 없는 분들이 왕조 1동으로 갔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 시의원으로 하면서 사업에 어려움도 좀 왔었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시민들이 보시기에 충분하지 못했다고 판단해서 그랬는지 그때 낙선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 4년 정도 좀 준비를 하다가 도의원에 출마했었는데 그때도 도의원에 다른 분이 낙점돼서 경선도 못하고 그때 당시 탈당을 하고 주변에서 출마해가는 권유도 있었습니다만은 민주당을 버리지 않고 저는 선당 우사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향에서 우리 박강석 의원님이 타계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져서 저 고향에 나간으로 가서 좀 3선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고향
계신 분들과 지역구 주민들에게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만 그곳에서 도의원을 준비하다가 사실은 계속 선거를 준비했었으면 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을 건데 컷오프 되면서 굉장히 멘탈이 제게 가슴을 누르는 억누름이 밤새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선 결과를 보고 하겠다고 했습니다만은 그쪽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제가 왕조 이동 시군으로 결정하게 된 동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작을 그곳에서 했기 때문에 마무리도 그곳에서 하고 또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타켓을 뭐 아까 말씀 뭐 괴롭혔던 부분 그 부분이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아까 여러 가지 결합했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의회의 상황들을 그렇게 이끌어가신 분들이 좀 계셨었습니다. 제가 회의 진행하면서도 저하고도 여러 가지 의장은 저도 한 표이기도 합니다만은 저희들과 상의도 없어놓고 당론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님도 어떠한 번도 저것을 의장에게 이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일도 없었는데 그것을 마치 강영구가 주도하는 것처럼 하는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하고 관계가 멀어졌지 않았냐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는 사람은 아니고 정치적 고향이기 때문에 간다 말인가요? 고향과 또 방금 말씀한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뭐 심판이라기는 좀 그러긴 합니다만 정식으로 어느 사람의 그 의정 활동이 옳았는지를 한번 심판받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남대구 박미라 기자인데요. 민주당의 지원으로 성장을 해왔다는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탈당은 책임보다는 이익을 선택하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도 그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선하는 동안에 민주당이 특혜를 받았다고도 할 수도 있고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전남에서 민주당을 받으면 당선은 50% 70% 이상의 확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낙선도 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타당도 있지만 분명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민주당의 기득권을 그동안에 저도 누리지 않았냐는 생각을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과 가족들 간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신은 사선이나 했으면서 민주당을 떠나냐는 그런 아내의 지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가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와이프하고 논의 결과 그래도 불구하고 이번 그 컷오프에 대한 것에 대한 굉장히 배신감과 당에 그동안 헌신해왔던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당의 존재가 당원들을 위한 당원이어야 되고 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당이 돼야 되는데 이번 저희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점점 밀어가지 않나 그런 아쉬움을 좀 느꼈었습니다. 강영구가 주도하는 것처럼 하는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하고 관계가 멀어졌지 않았냐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는 사람은 아니고 정치적 고향이기 때문에 간다 말인가요? 고향과 또 방금 말씀한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뭐 심판이라기는 좀 그러긴 합니다만 정식으로 어느 사람의 그 의정 활동이 옳았는지를 한번 심판받고 싶습니다. 네. 강영구가 주도하는 것처럼 하는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하고 관계가 멀어졌지 않았냐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는 사람은 아니고 정치적 고향이기 때문에 간다 말인가요? 고향과 또 방금 말씀한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뭐 심판이라기는 좀 그러긴 합니다만 정식으로 어느 사람의 그 의정 활동이 옳았는지를 한번 심판받고 싶습니다.